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유튜브 역사상. 네. 거창한가? 아니, 근데 제조사의 핵심 책임을 가지고 계신 엔지니어 분들. 네. 이 GMP 관련해서 기술적인 부분 담당하셨던 네. 분님, 또 상무님, 네. 배터리 관련된 부분에 대한 기술적인 총괄 담당하셨던 분, 이렇게 두 분 모셨는데요. 두 분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팀장님부터.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토기어 구독자 여러분. 저는 현대자동차에서 eGMP 개발에 참여했던 샤시 인테그레이션 팀 팀장 김병철입니다. 현대자동차가 50년 역사를 이상을 갖게 됐는데 사실 이렇게 소비자들과 소통을 한다는 거가 굉장히 역사적인 날인 것 같고, 이런 기회가 또 현대자동차 발전 그리고 이 고객분들한테는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자리,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오늘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이제 상무님.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eGMP 개발에 그 배터리 시스템 개발을 총괄을 했던 배터리 개발실의 박진호라고 합니다. 먼저 그 오토기어 구독자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고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리를 빌어서 저희가 소비자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을 잘 설명을 드리고, 저희가 또 저희 그 아이오닉 5를 잘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가 사실 기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현대자동차가 사실은 소비자들에게 굉장히 보수적인 대사로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잘못됐어요. 정말입니다. 잘못됐어요.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우리가 지금 나왔지 않습니까? 그럼 그동안은 왜 안 나오신 거죠? 저희가 자동차를 다른 회사보다는 좀 늦게 출발을 했어요. 1967년도에 이제 창업을 했는데 그 한 50년 역사를 넘게 됐지만 사실 그 늦게 출발한 만큼 기술적으로 캐치업을 해야 되잖아요. 너무 빠르게 앞을 보고 움직이다 보니까 소비자들과 소통하는 거에 대해서는 약간 좀 저희가 소홀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저희도 바뀌었습니다. 이런 자리를 비롯해서 그 소비자들 분들과 또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갖도록 하고, 경영층에서도 그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환영합니다. 예.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앞만 보고 달리느라 정신이 없었다. 네. 그렇죠. 하지만 이제 옆에도 보고, 그리고 또 소비자분들 위도 보고, 뒤도 돌아다보고. 예, 그렇게 네. 해야 되겠죠.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어려운 자리입니다, 정말. 왜냐하면 두 분 다 중책을 맡고 계시기는 한데, 뭐 회사의 오너가 아니시기 때문에 아마 부담감이 상당히 크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얘기하다가 뭔가 잘못 얘기를 하면은 나중에 조금 내가 책임을 뭐 이런 생각 안 드셨나요? 아마 회장님께서 보고 계실 건데 네. 그렇게 자르지는 않으실 거예요. 예. 근데 뭐 어쨌든 뭐 그 영광의 자리이기도 하지만 또 그만큼 또 긴장되는 것도 사실이고요. 네. 어쨌든 긴장감을 좀 최소화해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회장님 이거 보시면은 뭐 저를 욕해 주십시오. 제가 꾸몄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eGMP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게 네. 일체형 파워 엑셀입니다. 네. 이것 때문에 이 eGMP가 탑재된 전기차들이 좋은 점들이 많아졌다라고 하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인 특이점,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이 기술은 정확한 명칭은 기능통합형 드라이브 엑셀입니다. 주로 그 모터스포츠에서 사용하던 기술을 그 현재 일반 차에 양산한 첫 사례이고 또 모범적인 사례입니다. 뭐 기술적인 특이점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동력원, 파워 공급원에서 그 타이어 쪽으로 동력을 공급해서 저희가 구동을 하게 돼 있는데요. 여기에는 동력원에서부터 드라이브 샤프트, 동력을 전달해는 주는 축이 하나 있고요. 네. 그리고 이 축을 타이어 쪽에 연결을 해서 타이어에 회전을 하게 하는 엑셀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기존에는 두 개가 분리돼 있었고 이 드라이브 샤프트가 엑셀에 꼽혀서 저희가 너팅을 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었는데, 이 두 개를 동력을 전달한 샤프트와 타이어의 회전을 담당하고 있는 엑셀을 두 개를 하나의 일체 구조로
개발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사실 기존의 두 개의 부품이 아무리 잘 저희가 체결을 하더라도 그 사이에는 미미한 그 유격이 있을 있습니다. 수밖에 예, 유격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게 큰 문제냐? 그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터스포츠에서는 굉장히 강한 강성이 필요하고요. 더군다나 이제 전기차가 되면 차가 무거워지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면 더 강한 강성이 필요한 행력도 방향으로 지금 개발이 돼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채택을 한 게 강한 강성을 가질 수 있는 게 기존의 모터스포츠 사용하고 있으니 이걸 양산해보자 해서 지금 나온 기술이고요. 이 횡강성은 시스템 단위에서는 약 40% 정도의 40%? 예, 굉장히 그 드라이빙을 즐길 수 있는 분들은 충분히 차에서 느낄 수 있는 수준. 횡강성이 40%면 예, 이게 디렉셔널 리스판스 부분이 크게 향상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렇죠. 일반 양산차 같은 경우에는 그 횡으로 가해지는 압력이 보통 0.7G, 높아야 네. 뭐 8G, 0.8G 정도인데 실제로 저희가 그 아이오닉 5를 가지고 시승을 하면서 레이싱카처럼 좌우로 굉장히 빠르게 흔들어 봤어요. 네. 근데 놀랐던 게 뭐냐면 네. 이 디렉셔널 리스판스가 너무 깔끔한 거예요. 그러니까 스티어링 휠을 돌릴 때 그 레이싱카가 아니다 보니까 따라오는 데는 살짝 시차는 있는데 예. 정확하게 따라오고 네. 그 다음에 하중이 끝나는 시점에서 자세가 너무 깔끔한 거예요. 예. 이게 드라이브 샤프트가 일체형으로 들어가 있어서 횡지에 대한 그 견디는 힘이 향상됐기 때문이다. 그렇죠. 유격도 없어진 것도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유격이 굉장히 미세한데 예. 이게 그렇게 큰 영향을 주나요? 크게 영향을 줄 수도 있죠. 그런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일반적인 주행에서는 그게 못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조금 더 시비한 경우에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능 통합형 드라이브 X를 적용차를 인제 서킷에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랩 타임을 한 2초 정도 기존 대비 줄일 수 있는 2초면 다른 점. 다른 차인데. 상당히 그 효과가 아. 높은 차로 확인이 됐습니다. 일각에서는 그럼 아이오닉 5가 이 거동이 별로 좋지 않은 차다. 그러니까 리스판스가 그렇게 깔끔하지가 않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건 오해네요. 그럼요. 네. 그 차는 그 포텐셜은 거의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 차를 내가 핸들링 위주로 개발을 할 거냐. 그러니까 GT 라인이나 그 다음에 고성능차, 그 다음에 좀 MVH라든지 승차, 컴포트한 위주로 개발을 할 거냐에 따라서 그거의 튜닝이 좀 방향이 달라지지만 이 차의 포텐셜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GT 라인이 나오거나 그러면 그때는 아마 소비자분들이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이건 저희가 전적으로 동의하는 게 화면이 있어요. 저희가 직접 테스트한 화면이기 때문에.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이 GMP에서 그 다음에 이제 일체형 파워 엑셀 다음에 관심이 있는 게 통합형 쿨링 시스템. 감속기 오일을 본선까지 침투시켜서 네, 예. 한다는 건데 네. 이렇게 설계한 이유가 있나요? 저희가 이제 기존의 EV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 회사로 보면 니로라든지 그 다음에 코나 EV들, 그리고 지금 현재 나와 있는 폭스바겐의 뭐 차들도 마찬가지지만 감속기와 모터가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감속기는 그냥 순수하게 감속을 하는 거기 때문에 특별한 냉각이 지금 필요하지 않습니다. 윤활만 필요한 오일이 있고요. 그다음에 모터는 아무래도 회전자가 있고 열을 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 모터 하우징에는 냉각 구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모터 하우징에 워터 자켓이라는 이 수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로에 물을 통과시키면서 모터 하우징을 냉각을 시킵니다. 그러면 이 하우징 시켜진 모터 하우징이 내부에 있는 관선 그 모터를 좀 냉각을 시키는 간접 냉각 방식을 취해왔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모터 출력도 올려야 되고 그래도 구조도 좀 최적화하다 보니까 감속기와 모터를 일체화하게 해서 EGMP에서는 처음으로 개발을 했습니다. 그 필요성이 한 150마력, 150kW짜리 정도에서는 그 필요성이 크지가 않았는데 지금 계획하시는 게 점점 파워풀한 모터를 사용하고 그런 걸 계획하다 보면 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지금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일체화돼서 개발을 하면서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 게 더 냉각 효율을 올리고 그다음 모터 효율을 올릴 수 있을까 그런 거를 고민을 하게 됐고 어차피 일체화되게 되면 감속기에는 오일이 있습니다. 오일을 모터에다가 직접 분산시키는 하는 게 좋겠다. 붙어 있으니까 네. 요 속에 있는 거 열로 뽑아서 열로 뽑으면 되는 거 아니냐. 뿌려주면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게 되면 이 감속기에는 이제 윤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점도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게 침투를 하면 드래그 저항을 발생시킨단 말이죠. 네. 그러면 모터가 회전이
강하게 걸리면 강하게 걸릴수록 저항은 커지는데 이거 문제 아닙니까? 그 질문은 지금 사회자분께서 하시는 건가요? 이 둘 다. 저도 궁금하고. 저희가 궁금한 왜냐하면 네. 이게 굉장히 이제 그런 구조까지 머릿속에서 생각을 한다는 거는 그나마 이런 거에 대한 이 자동차 기술에 대한 지식이 상당히 해박하신 분들이니까. 네, 저희도 조심스러울 때가 있어요. 아니, 근데- 구독자분들이 조심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저희도. EGMP 그 영상을 보면서 네. 오일이 그 안으로 들어가는데 아니 저 오일이 빨리 돌면 빨리 돌수록 걸쭉해지는데 그렇죠. 맞습니다. 저렇게 되면은 회전 저항이 생겨가지고 맞습니다. ORPM에서 고RPM에서 출력 손실 날 텐데 네. 이런 느낌을 딱 받았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 안쪽에 회전자가 있는데 네네. 회전 분사를 시켜서 냉각을 시키는 것까지는 좋지만 오일은 위에서 아래로 내리면서 쌓이게 돼 있죠. 그렇죠. 그러면서 회전자가 잠기면서 드래그가 발생합니다. 네. 저항이 발생하는데 그 저항을 최소하게 레벨링을 계속 낮추는 작업을 최적화 작업을 하고요. 또 하나는 모터하고 감속기가 별도로 개발이 돼 있을 때는 분리가 됐을 때는 모터의 회전을 담당하는 베어링이 양쪽에 지탱을 해야 되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 감속기도 양쪽에 그렇죠. 베어링을 지탱을 해야 된다. 근데 이걸 일체하게 되면 원샤프트에서 하기 때문에 베어링 개수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어링 개수를 줄이면서 베어링에서 발생하는 드래그도 축소할 수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그 드래그에 대한 어느 정도 문제점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개발했습니다. 수학을 하셨군요. 제가 수학을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산을 했고 야 이렇게 했을 때 드래그에서 발생하는 효율 저하냐 아니면 니네들의 총합이 문제냐 해서 야 얘가 낮다. 몇 퍼센트 올라갑니까? 냉각 효율은 약 20에서 이제 조건마다 네. 20에서 한 50% 정도 효율이 냉각 효율은 올라가고요. 네. 그리고 모터의 출력 효율은 약 2% 정도. 양쪽 다 잡으신 거네요. 그런 그러면. 식으로 해서 계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지. 그 병법에서 내 팔을 내주고 생명을 취한다. 뭐 이런. 맞습니다. 네, 하나 내주고. 네. 그거 정말 기발합니다. 네. 궁금증이 확실히 풀렸습니다. 네. 네. 그럼 이제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모터 관련해서 이제 상무님께 네네네. 드리겠습니다. 이 헤어핀 원성 기술은 예. 현대뿐만 아니라 GM을 비롯해 네. 많은 제조사들이 이미 사용을 했었고 네네. 다들 자기들이 원조라 그러더라고요. 예. GM은 우리가 원조야. 예. 또 GM은 네오디미움도 전자자석 동력 예. 모터도 우리가 개발했어. 뭐 이런 예. 제조사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현대에서는 이 헤어핀 원성 기술을 네. 설계하면서 네.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기술을 네. 사용하셨는지. 예. 네. 예, 일단 지금 우리 진행자분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헤어핀 권선 기술이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모터의 코어에 권선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 헤어핀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이제 분포권을 형성하는 모터의 권선 기술 방식인데요. GM이 특허를 갖고 있다라고 해서 헤어핀 권선 기술이 그 GM의 어떤 그 고유의 기술은 아닙니다.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고요. 저희 회사도 마찬가지로 한 그 모터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헤어핀 그 권선을 쓰는 방법에 대한 다수의 특허를 저희도 보유를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모터를 구성하는 헤어핀 권선 기술은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며 그것을 어떻게 구현할 것이냐라는 관점에서의 어떤 특허들을 다수 다 그 각자 보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점정률을 높임으로써 저희가 그 모터 시스템의 효율을 상승시키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기존 대비해서 점정률을 한 10% 정도 올리면서 모터 시스템의 효율을 그 개선을 하였고요. 또 이제 그 상대적으로 그 테슬라 같은 경우는 그 같은 분포권이긴 하지만 거기는 이제 그 환형, 동그란 단면 형상의 코일을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대비해서는 어떤 성능적인 측면이나 양산성, 그 다음에 어떤 패키징성,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더 우위에 있는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양산성 패키지성 하면은 원가도 좀 덜 든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그 헤어핀 권선 기술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네네. 헤어핀이 그 머리핀처럼 이렇게 꽂히는 예, 권선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쏟아서 그 아래쪽 예. 레그부를 다 용접을 해야 돼요. 그렇지, 맞습니다. 그렇지. 예. 그럼 이제 용접하게 되면 아무래도 아무리 잘해도 네네. 열로 붙이는 예, 거니까 예. 변형에 따른 예. 저항이 발생할 수 있는데 예.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지금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헤어핀 같은 형상을 성형을 해놓고 모터 슬롯에 이제 이렇게 꽂아 넣지 않습니까? 네. 그럼 반대쪽에 이제 이게 나오는 것들을 모터 성능을 구현할 수 있는 그 정기적인 결선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 부분에 반드시 이제 용접이 들어가게 돼 있는데요. 네.
용접하는 과정에서 기공이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좀 부풀어 오름, 그런 비드라고 하는데요. 네네네. 그런 것들이 생겨서 그게 이제 어떤 그 효율을 저해하는 요소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 헤어핀 건선을 하는 어떤 그 제조 공정상의 용접의 조건이라든지 환경을 최적화함으로써 이런 것들을 문제 없이 해결을 했고요. 또 생산 과정에서는 어떤 기공이라든지 그다음에 비드의 산포 이런 것들을 최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제 작업 관련된 환경에 대한 청정도, 네네. 네, 그리고 작업의 정밀성 예.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최대한 예. 저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맞습니다. 예, 예. 극도로 세밀하게 조율을 하고 있다. 이런 맞습니다. 말씀이시죠? 예. 네, 그러면 이제 뭐 헤어핀 건선 기술 관련돼서 잘 알려진 기술인데 네. 5번째 질문으로 바로 들어갈게요. 그럼 네. 이제 보통 그 테슬라에서 쓰는 방식, 환영을 네, 와인딩 네. 방식이라 해서 1세대라 그러고 네, 네. 헤어핀을 2세대라 그러는데 네네. 우리나라에서 또 3세대 건선 기술 한번 소개를 한 적이 있더라고요. 네네. 맥시멈 맥시멈 슬랍 맥시멈 슬랍 아크티베이션. 아크티베이션. 네네. 그거는 무슨 쐐기 같은 걸로 해가지고 네, 뭐 이렇게 네, 단면적을 넓혀서 예. 네, 그 면적을 넓히는 방식으로 맞습니다. 효율을 예. 높이는 건데 예, 예. 이런 3세대 기술과 관련된 예. 최신 기술들도 지금 예. 현대에서 도입하기 위해서 연구를 하고 계신가요? 뭐 당연히 그런 것 다 저희들이 기술적인 모니터링도 하고 있고 기술 개발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말씀하신 그 MSO 방식은 아까 제가 저희가 쓰고 있는 그 분포권이라는 건선 방식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일단은 요 방식은 이제 집중권에 유리한 건선 방식입니다. 하나의 세그먼트에 코일을 뭐 집중적으로 이렇게 감는다고 해서 이제 집중권인데요. 네. 요거를 형의 슬롯? 네. 전선을 가지고 요 슬롯에 들어갈 수 있게끔 미리 성형을 해서 네네. 그걸 이제 끼워 넣는 그런 방식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로서는 모타 효율 측면에서는 집중권보다는 분포권이 유리하고요. 그런 것들은 반증을 들 수 있는 거는 현재 거의 모든 전기차에 적용되는 모타에는 현재는 분포권을 주로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그러면 보시면 지금 되겠습니다. 전기차의 주류를 차지하고 있는 건 과거의 1세대 와인딩 방식이 아니고 2세대고 지금 사람들이 말하는 MSO는 아직 전기차에 적용되기까지는 완숙된 기술은 좀 아니다. 양산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 개발이 좀 더 필요하다고 볼 수 아직까지는 있고요. MSO 같은 기술은 네. 뭐 슈퍼카나 네네. 니치마켓용에서만 일부 사용되는 아마도 네. 그럴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면 이제 이것도 예. 어느 정도 양산성이 확보가 되면 네네.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나 열려 있는 거죠? 열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기술의 방향은 네. 저희도 모니터링, 기술 개발의 방향은 저희도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적절한 시점에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된다면 언제든지 적용할 수 있도록 선행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이제 6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6번째 질문이 좀 많이 궁금했던 질문. 퍼머넌트 마그넷 싱크로너스 네. 모터, 그러니까 영구 자석을 사용하는 동기형 모터 같은 경우에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역기전력, 요게 이제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예. 초반에 시동성 좋고 네. 제어하기 좋은데 회전수가 올라갈수록 역으로 걸리는 기전압, 역기전력 문제가 좀 있는데 그래서 이제 테슬라에서는 IPM 신 RM이죠. 요거 이제 학술 용어로는 PMA 신 RM이라고 많이 부르거든요. 근데 요렇게 해서 특이한 방식으로 자석을 나누고 V형으로 해서 약간 방향을 틀어서 역기전력을 최소화했다 그러는데 현대에서는 이제 영구 자석을 사용하는 동기형 모터를 사용한단 말이죠. 고회전 시 이 역기전력을 제어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기술을 가지고 이 부분을 해결하셨는지 그 부분. 일단 기본적으로 이것도 아까 헤어핀 건선과 마찬가지로 그런 어떤 테슬라가 채택했다라고 하는 어떤 V자 쉐입의 어떤 약간은 좀 특별해 보이기는 하지만 그런 자석의 배치가 전혀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테슬라가 만들어낸 모터가 아니다. 대표적으로 프리우스가 그래요. 프리우스가 IPM, CNRM 모터를 테슬라는 그걸 나눠놨고 프리우스는 한 덩어리를 사용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V자 쉐입의 형태를 가져가는 것들이 모터 측면에서는 역기전력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는 설계 방법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고민을 해서 저희도 약간 V자 쉐입의 형태를 가지고는 있지만 아마 마그네트를 배열하는 레이어나 이런 거는 저희는 좀 다른 구조를 채택을 하고 있고요. 기본적인 V자 형태는 비슷하지만 그 각도라든지 길이라든지 스펙은 회사마다 다를 수 다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은 이제 각자 회사가 어떠한 설계 기술을 가지고 있느냐,
어디에 설계 포인트를 두고 있느냐 그런 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그 역기 전력을 줄이기 위해서는 모터 측면에서 그런 설계적 측면도 있지만 또 그 제어 인버터의 제어 측면에서도 이제 약계자 제어라는 거를 활용함으로써 고속 영역에서의 출력 저하를 최대한 방지하고 그래서 고속 회전 시에도 우리가 모터가 낼 수 있는 한계 출력을 낼 수 있도록 그러한 그 기술들을 적용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